뉴스를 한눈에 보는 시간 한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 우려를 해소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지역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246곳 중 우선 발암물질 사용 사업장 22곳에 대해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태조사반은 3개조 6명으로 구성해 유해 화학물질 종류와 사용량, 제조 현황 및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취급 표시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 광주시 광산구 쇳방 산업 발암물질 다량 배출과 지난해 남영정구 수은 누출 사고 등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 사용 기업의 실태를 파악해 지속적인 관리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광주시는 유해 화학물질 사용업체의 분포도와 관리 실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누출 예상 범위와 진압, 제독 방법 등은 화학물질 사고 대응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사용사업장 전체 실태조사와 산단지역 유해 대기물질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도 구축해 기업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시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 우려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대전경제 핵심 정책인 행복경제 123 프로젝트 추진으로 대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잘 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는 행복경제 123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된 경제지표가 담긴 대전경제 그랜드 플랜 30의 2016년 3분기 추진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전시의 발표에 따르면 지역 내 취업자 수는 전년도 1분기 대비 5,000명이 증가한 77만 3천 명으로 집계됐고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특광역시 평균인 64.5%보다 0.8%포인트 높은 65.3%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9월 기준으로 벤처기업은 총 1,214개사로 지난해 3월 대비 127개사가 늘어났으며 11.7%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가 그간 6개 분야 64개 사업을 담은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면서 대덕 특구를 비롯해 청년 인턴십과 전통시장 청년 점포 창업 지원 등 활발한 지원 활동을 통해 이뤄낸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63개사였던 연구소 기업은 57개사 늘어난 120개사로 90.4%의 증가율을 보였고 전국 총 257개 연구소 기업 가운데 대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46.6%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대덕특군의 토지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은 높이고 규제는 낮추고 폭은 넓히는 투자 유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기업 지원과 유치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시킬 계획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의 지표가 될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목표를 오는 2018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재정목표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지난달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민감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로 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는 적자 사태를 막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3%였던 보험료율은 1993년 6%, 1998년 9%로 올랐지만 이후 지금까지 9%로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연금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보험료 인상이 실제로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어떠한 사전 작업도 착수한 바 없으며 향후 계획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이상 결국 보험료 인상은 기정사실로 여론 추이에 따라 시기를 조율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뉴스였습니다.